가끔 캄캄한 방에 혼자 누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리내서 엉엉 울기엔 너무 커버렸고, 그렇다고 이악 물고 억지로 버티며 살아가기엔 하루하루가 너무 숨막히고 힘들죠. 누군가에게 기대어 실컷 위로받고 싶은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곤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억지로 버티다 못해 결국 모든 걸 놓아버리고 이불 속으로 도망쳐버리곤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쟤 또 도망치네. 진짜 의지 약하다. 전형적인 회피형 인간이다. 하지만 그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도망치고 싶은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저 역시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적지 않게 도망자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와 압박에 시달리다 도망치듯 퇴사를 하기도 했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누워서 현실을 회피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 진짜 왜 이럴까? 정말 책임감도 없고 나 자신이 너무 비겁하다 라고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불안감에 짓눌려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숨어버리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뇌과학적 근거를 통해 아주 명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던 그 끔찍한 자책감에 벗어나 다시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도망치고 포기하고 싶은 진짜 이유는요, 여러분이 비겁해서가 아니라 바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늘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선 술에 취해 화를 내시고 폭언을 하실 때면 전 늘 얼어붙었죠. 그때 작고 힘없던 어린 저는 맞서 싸울 수도 밖으로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꼭 잠그고 방구석에서 웅크린 채 벌벌 떨기만 했죠. 제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집안이 시끄러울 때마다 TV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TV 속에 빠져 있는 순간만큼은 고통스러운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어린 시절에 형성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식이 성인이 돼서도 제 뇌에 그대로 각인되었던 겁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누군가 저를 비난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압박이 오면 제 뇌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그 공포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사고가 멈추고 멍해지기 시작하면서 뇌가 셧다운을 해버리는 겁니다. 뇌에선 아마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위험하다. 빨리 예전처럼 어디론가 도망치고 숨어. 저만 이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가슴속에도 불안에 떨던 어린 시절의 상처가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어린 시절이 아니더라도 상처를 받는 상황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얼핏 봤을 때 상처받고 힘들어 보이지 않아 보이죠. 다들 똑같이 힘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왜 유독 저만 이렇게 잘 도망치고 무기력해지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독 이 편도체 알람이 예민하게 세팅된 사람이 있거든요. 보통 과거의 트라우마나 억눌린 상처가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 연구나 최신 뇌과학 이론을 살펴보면 아주 명확하게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 뇌 안에는 편도체라는 아주 작은 알람 센터가 있습니다. 원시 시대부터 맹수를 만나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우리 몸에 비상벨을 울려서 사이렌을 켜는 아주 중요한 부위죠. 이 편도체가 비상벨을 왱왱 울리면 뇌는 즉각적으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명령합니다. 맹수와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거나.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죠. 원시 시대랑은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괴롭히는 직장 상사,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 준비, 갚아야 할 빚, 꽉 막힌 인간관계. 이런 현대사회의 스트레스는 원시 시대의 맹수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지속적입니다. 나를 짓누르는 하루하루의 고통이 너무 커서 도저히 싸울 수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다고 내가 판단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들이 거대한 포식자 앞에서 발버둥을 치다 포기하고 죽은 척 해버리듯 우리 뇌도 생존을 위해 동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냥 우리 몸과 마음의 전원을 강제로 탁 꺼버리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를 쓰다가 메모리 용량이 꽉 차면 더 이상 연산을 못하고 블루 스크린이 뜨면서 다운돼 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생각하고 의지력이 발휘되는 전두엽의 스위치가 아예 차단되면서 감정과 이성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인물들이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갑자기 절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스트레스와 고통을 맨정신으로 다 느끼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감각을 셧다운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기력하게 누워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과부하에 걸려 블루 스크린이 떠버린 아주 처절한 방어 상태인 겁니다. 이 원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엄청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단 한 가지입니다. 비결은 바로 자책을 멈추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전문용어로 자기자비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도망치는 나 자신에게 어떻게 했나요? 너 또 도망치냐?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이지. 하면서 스스로에게 뺨을 때리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외부의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비상상태라서 억지로 전원을 끈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공격하고 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편도체는 안 그래도 미칠 것 같은데 내면에서마저 공격이 들어오니까 더 미친 듯이 알람을 울립니다. 비상, 비상, 더 숨어, 더 강력하게 전원을 꺼. 결국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무기력한 늪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생각의 관점을 180도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당장 오늘 밤 이 영상이 끝나면 조용한 방에 앉아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셀프 허깅을 해주세요. 여러분, 저도 알아요. 오글거리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해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근데 진짜 힘들고 괴로울 때 속는 셈 치고 해봤는데 한두 번은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꾸준히 해보니까 뭔가 뭉클하고 편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 꼭 해보세요. 영상만 보는 건 아무 효과가 없답니다. 셀프 허깅 자세를 하고 소리내어 이렇게 말해주세요. 땡땡아, 힘든 하루 살아가느라 고생했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든 난 널 응원해.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쓴 거 다 알아. 그동안 나 혼자 버티느라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고맙고 미안해.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의 회피를 비난하지 않고 온전히 인정해줄 때, 나만큼은 철저하게 내 편이 되어줄 때 비로소 여러분의 뇌의 편도체는 안심하고 알람을 끄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꺼져 있던 전두엽의 스위치가 다시 켜지면서 도망치지 않고 현실을 맞이할 수 있는 진짜 마음 근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괴롭다면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결코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겁한 사람도 아니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뇌는 상처받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그저 최선의 선택을 해왔을 뿐입니다. 이제는 나를 향한 그 가혹한 비난을 멈춰주세요. 스스로 안아줄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다시 이불 밖으로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응원하고 다시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날까지 제가 항상 여러분 편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이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일상에서 도움되는 유용한 정보 많이 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이 위로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친 하루의 끝, 도망치고 싶은 나조차도 안아주는 시간, 지금까지 바디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